네, 여기 그냥 저희 이제 사무실이고요. 테헤란로의 역삼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 앞에 센터필드?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센터필드 있고, 그다음에 조선 팰리스 호텔 있고, 그거 바로 맞은편이어서 찾기는 엄청 쉬운 것 같아요. 간판은 없는데 다 예약하고 오시니까 안에 그러면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메이의 법세권의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지금 서너 달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업로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안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근히 구독자분들이 신경 쓰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왜 영상 안 올라오냐고 진짜 비겁한 변명이지만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사건도 너무 많고 강의도 있고 방송 촬영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일단 무엇보다도 개업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 정말 너무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일을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겨주신 사건을 하나하나 발로 뛰면서 하느라고, 사실 서너 달 동안 제가 잠을 거의 못 자서 지금 제가 원형 탈모가 6군데나 생겼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솜털이 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나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학원 동문들 모임 갔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들 이제 40대 후반 이렇게 되니까 비슷한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이 환우 모임, 탈모 동문인 협회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탈모 병원은 혹시 가보셨나요? 병원은 다니고 있고, 유명한 탈모 전문의 유튜버시고 라디오스타 거기도 나오셨고 하셨었는데,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아가지고 여쭤봤는데 6개월 있으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4개월 됐는데 거의 많이 안 났어요. 남성 탈모랑 여성 탈모랑 좀 다른가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여성 탈모는 사실은 그래도 회복이 좀 되는 거고, 남성 탈모는 호르몬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고, 여성 탈모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생기는데 그래도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복구가 그래도 좀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쉬면 좀 나아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쉬어야 나아지죠? 쉴 시간이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썸네일에 원형 탈모 걸린 걸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두광처럼 한다고? 나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무실 이름이 법무법인 선이라고 하는데요. 선자가 뭐냐면 of choice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고 맡긴다, 믿고 선택한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선택한다, 그런 의미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릴 선자, 선택할 때 선자, 그걸 써서 법무법인 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따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따, 다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선에 오면 된다, 이런 거죠. 이번에 화환이 진짜 많던데 개업식 때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네네네. 사람들이 개업식 때도 많이 와주셨고, 화환이나 화분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엄청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이게 버려지는 것들이 많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마시라고 정말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개업하는데 이제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실 방법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죠. 제가 토탈이 한 100개 넘은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 사무실이 중앙복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분이 몇 열로 들어차가지고 큰 트럭이 3번 와서 실어낼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만큼 믿어주시는 분들이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니까 저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이번에 법무법인 선의 로고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로고가 독특해요? 제가 지금 로고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원형 탈모가 오는 거겠죠. 대표가 로고까지 그리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변명을 좀 하자면 업체에 맡겼었어요.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서너 개 정도 작업물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이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손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중에 이제 포토샵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그려주시고, 여기를 띄워달라, 여기를 네모나게 만들어달라, 하나하나 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좀 뭐 하나를 해도 대충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만사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김대리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김 사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이 대리처럼 하나하나 챙기면 직원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대리라고 욕을 먹는 거죠. 전체적인 품질 관리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칠판에다 그리는 거 한번 해볼래 했거든요. 못 그려요. 수원 개업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상담 문의가 상담 문의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하고 비슷하고 고객 풀이 더 커지기는 했지만 구성적으로 바뀐 것도 딱히 없고, 제가 예전에 법무법인 율촌에 있을 때 모셨던 고객님들이 아직도 지금 계속 와주고 사건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원래가 대부분 고객분들이 단골이에요. 단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계속 다시 맡겨주시고 그런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치면 뭐 무슨 사건 이렇게 치면 멤버 상당히 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광고 돌려가지고 일회성으로 사건 하시는 분들은 퀄리티도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죠. 어차피 뭐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80%? 90%? 그 정도 이상이 2번 이상 계속 오시는 고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번 했을 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일하는 거를 직접 보시고, 또 제가 뭐 또 성과도 잘 나오고 이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있을 때도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고객이든지 아니면 만약에 자산가시다 이러면 이제 뭐 재산이 많으니까 비슷한 사건을 계속 주실 수 있는데, 꼭 그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횡령 관련해서 형사사건 진행한 분이 이번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셔서 오신 남자분도 계시고, 한 분은 기업 자문으로 그분 다니시는 회사 일을 계속 도와드리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 부장님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뿌듯한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그 회사는 자문을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성실하게 해준다, 개인 사건 생기면 김매희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평소 때 생각을 하고 계셨었대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네,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개업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자문이나 송무나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팀인 변호사님들도 왔고, 직원분들도 심지어 다 그대로 오셨고, 이래서 달라진 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 이제 법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장은 처음 해보는 거죠, 저도. 사장은 저도 초보니까. 좀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 하나는 너무 많은데 한 개를 어떻게 골라야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지금 밤새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시쳇말로 치킨집을 해도 HR이 제일 문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요새는 막 멀쩡히 다니다가 당일 통보하고 뭐 당일 퇴사해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무법인이나 아니면 노무나 뭐 하다못해 뭐 복합기 업체, 청소 용역 업체, 발렛 서비스 업체, 인터넷 업체 뭐 이런 거를 다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뭐 직원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저는 좀 모든 면에서 고객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려면 제가 좀 고생을 해도 퀄리티를 좀 챙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게 힘들었고, 이제는 좀 자리 잡아서 익숙해지긴 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유튜브도 다시 하는 거죠.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신경 썼던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역시 사람이죠. 예전에 광고에 보면 대기업 광고에 사람이 미래다 뭐 이렇게 나온 적 있었잖아요. 법무법인은 사람이 미래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현재다, 그리고 사람이 전부다, 이런 정도니까. 왜냐면 여기는 이제 물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구성원이 있다라는 게 품질 관리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든 직원이든 잘하고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하고 하는 채팅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공지사항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판이 깔리지 않으면 내가 만들면 된다. 계속 보고 기억하려고 올린 거죠. 여기 보면 날짜가 2018년 1월 29일로 돼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판을 좀 제대로 깔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게 거의 7년 전인 거예요. 개업 준비를 이때부터 했던 거고, 중요한 게 제일 구성원이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엄청나게 만나고 다니면서 뭐 좋은 변호사님들, 좋은 직원들 이렇게 선별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이제 힘겹게 보석 반지를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2024년에 개업을 하게 된 거죠.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변호사요? 인성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성실하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전문성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펌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솔직히 법무법인이 돈 벌기에는 한 분야를 딱 정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일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변호사가 뭐 사건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사무장이 뭐 다 해줄 수 있고, 그게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고객한테는 좋은 게 아니겠죠. 저희 펌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펌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M&A 전문이신 분들도 있고, 군판사 출신이라서 군형법 잘하시는 분도 있고, 카이스트 출신이셔서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쪽에 강점이신 분도 있고, 행정소송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재개발 전문으로 하시는 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어야 고객이 어떤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저희가 종합적인 측면을 다 보고 제일 좋은 솔루션을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법무법인 편에서는 평소에 미팅이 엄청 많겠네요. 미팅이 엄청 많죠. 내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한테 꼭 조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강제로 하는 미팅들도 있어요. 필요할 때 하는 미팅은 당연히 있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사건을 다 모아서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세션이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펌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형 펌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요즘 영상에서 MBTI가 ENFJ였는데 네네네. 이제 개업하고 나서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데? 왜냐면 제가 원래 F가 거의 90% 나오는 타입이었거든요. 유튜브 쇼츠 중에 T랑 F랑 구별법이다 뭐 이런 질문이 뭐였냐면,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F는 미안해, 내가 앞으로 고칠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내가 한 말 중에 어느 표현이 이상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이 됐을까?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내가 그런 말 들었을 때는 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나는 이제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물어보는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쇼츠를 보니까 그런 사람은 다 T라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는 게 T라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내가 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MBTI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이게 검사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막 30분 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걸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보니까 갑자기 진짜 ENTJ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래 ENFJ였는데.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제가 ENTJ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하이파이브 한번? 얘기 나누면서 아 진짜? 이렇게 촬영 관련해서 준비한 네네네. 분명히 ENTJ다? 동족이다? 너무 웃긴다. 특성이 어떤 건데요? 좀 보여주세요. ENTJ, 타고난 리더,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고 합리성, 추진력, 결단성. 그래서 기업가에 많다고 진짜 써있네 여기가. 본인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요.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저는 효율을 정말 중시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삽질 너무 싫다, 시간 낭비 너무 싫다, 회의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딱 그거에 맞게 작전 개념이 너무 탑재가 안 돼 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좀 짝짝짝 맞게. 근데 그거를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효율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작전에 대한 설명을 타이트하게 하고, 우리가 이 고객 사건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한 다음에 다다다다닥 이렇게 움직여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내는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짝짝짝 다다다다닥 단점으로 나오는 거. 목표가 생기면 인정사정 없이 단호해진다. 아, 내가 너무 인정사정 없 그런 분이세요? 피디님? 2024년 한 해를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글자? 나의 2024년이요? 5글자? 죽다 살았다? 아니면 원형 탈모증. 아, 이거 좀 아닌가? 아니, 아무튼 좀 많이 바빴다. 바빴다를 5글자로 늘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바빴으니까 결실이 많은 한 해였죠. 2025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 2025년에 계획이란 게 뭐 따로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더 잘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정도 계획만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밤에 일하면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이러면서 막 야식 먹고 이래가지고요. 야식은 뭐 드세요? 그때 땡기. 근데 먹방 한번 할까요, 우리도? 밤에 야근할 때는 어쨌거나 이거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거의 뭐 컵밥 이런 걸로 때워야 될 때도 많고. 그렇죠. 뭐 그냥 그 밤에 새벽 3시 어디다가 뭘 시키겠어요. 잘 먹어서 살찐 건 아니에요. 이것이 다 붓기입니다. 2024년이 최근에도 그렇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어차피 우리 모두한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소중하게 잘 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상을 새해에는 좀 더 자주 찍어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